네, 김지승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열심이냐, 창의력이냐,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열심히가 중요하냐, 창의력이 더 중요하냐. 좀 우선순위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어제 피파리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뭐 보험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안다라는 건 얼마나 많이 알까요? 이 세상에서. 기준이 아마 없을 건데요. 생각혁명에 나오는 부분에 내가 조금 안다는 것은 나의 무지함이다 라고 표현을 한 그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안다라는 건, 그냥 안다는 건 그냥, 그냥 무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거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자기 자신도 사실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에 당황스러울 때도 많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사실 나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을 아는 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배우려고, 더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겠어요. 열심히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로는 안 된다. 열심히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뭐라고 썼지? 그 조금 이상을 알 수 없대요. 열심히로는 조금 이상이 될 수도 없고요. 근데 창의력은 조금 이상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더 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 한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결과로 있는 거지. 우리도 만약에 다른 환경 속에서 아니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나의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모습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다른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기질도 있지만 또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걸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더 아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무의식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패스하고요. 우선은 열심히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증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사람들은 저는 그냥 저를 비교를 할게요. 쉬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쉬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정말 쉴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노는 거.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살아도 돼?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되게 게을르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간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들이 또 머릿속에 들어와져서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정말 어린아이 마냥 편안하게 그냥 놀 거를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쓰면서 놀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놀려고 지금 저는 그런 부분, 쉴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현재 모습이 만족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아, 이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내가 뭐 로또에 돈을 쓰고 주식에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쓰더라도 뭐 제대로 정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회주의자처럼 이때 들어갈까 말까 막 완전 그건 투기죠, 투기. 투자가 아니라. 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모순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다른 걸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다른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 덩어리,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나왔어요. 질적인 삶이라고. 질적인 삶을 원한다. 모두가 원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쪼개봤냐라고 아이스간 대표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질적인 삶 중에서 어떻게 쪼개보고 쪼개봤냐고. 근데 정말 다들 질적인 삶을, 저 정말 질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문구만 그렇지, 질적인 삶이 사실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눈이 올라가요, 생각하느라. 말은 질적인 삶인데, 본인도 잘 몰라요, 그 질적인 삶이.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서, 내면에서는 뭔가 지금에 사는 건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본능적으로. 근데 뭔가는 자꾸 원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매일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는 거.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부자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눈 떴으니까 해야 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지. 아무 재미도, 아무 즐거움도, 아무 행복도,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을 다니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가 있으면 돼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럼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저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한번, 얘라는 애는 지금 이런 삶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뭐, 세일즈를 해보더니 처음엔 보험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그걸 같이 해가면서 그 안에서 뭐 콜드콜이라는 걸 배워보고 돈은 1,000만 원을 벌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작년에 한 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나아지진 않는구나.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쓰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건 저의 경험에서 삶 속에서 하고 또 이제는 콜드콜로 이제 사람들하고는 소통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훈련해 가면서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네. 얘는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아지면서 이제는 얘는 이제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소개하는 거에서 어려운 또 이 부분에 또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얘는 그러면서 얘는 뭔가 하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뭔가 또 아닌 것 같으면서 못 알아먹겠는데 얘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뭔가를 근데 계속 꾸준히 하네? 그럼에도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깨달았다고 하네? 그러면서도 얘는 시간이 좀 여유 있어 보이네? 뭐 등등해. 음. 나 같으면 저렇게 유튜브 하지 않겠는데, 쪽팔리는데. 얘는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근데 저는 제가 느낀 부분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경험 속에서 제가 하는 거, 예를 들어 쪽팔리는 일, 창피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드러내는 거.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배웠다고 하는데, 뭔가를 배워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했을 부분까지예요. 근데 저도 그 이후에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직업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월 1000을 벌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을 택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 남편과 함께, 정말 이거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그리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신에게서 답을 찾고, 그리고 교육을 투자했는데 누구는 잘 되고 나는 그 자리일까를 봤을 때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알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건 떳떳하게 벌어야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천을 벌어도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알아도 하나라도 뭘 팔 수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팔고 그거를 돈으로 경제적인 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뭔가를 찾았어요. 그런 분을. 근데 결국에 저는 알스간 대표님을 만나서 경험해 보니까 점점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을 저는 멘토를 만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저는 내용 콘텐츠 이런 뭐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이런 행동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켜면 뭐 할 말 없는데 하다가도 막상 하다 보면 그동안에 제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말이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런 행동들이 결국엔 저를 창의력인 사람으로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전 또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면 남 눈치 보려 열심히 살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고, 돈 벌기 싫은데 그냥 벌어야 되니까 살았고, 돈 벌려면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고, 서비스직이라 계속 웃어야 되는 그 이중인격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듣고 싶었고, 따뜻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그 시간 관리 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자기 관리해야 되는 거 알았으나 그거 못했고, 해야 할 건 많은데 게으른 모습이 너무나 싫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주변 지인들과 저랑 대화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고 위로받으려고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썼고,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결혼을 통해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약자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부모가 약해서는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킬 수 없구나. 나 자신 지키지도 못하고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경험 속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돕는다고 했던 부모로서 엄청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던 그 노력이 결국엔 빚으로 돌아왔고, 그 빚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될까? 많은 실패 속에서 또 많은 사기 속에서 많은 저의 그 현 상태를 인정하기까지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정말 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습성이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체면도 그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 열심히로는 내가 원하는 자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유를 얻을 수 없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았어요. 왜냐면 제 안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배울 때 저는 행복했어요. 뭐 새마을금고 근무를 했을 때도 뭐 고객관리, 뭐 CS 방법, 그냥 뭐 보험에 대한 교육 가는 거 저는 그 공간에 갔을 때 너무나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를 좀 좋아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제가 공급자로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고 뭔가 된 것만 같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그게 있어서 제가 교육을 지금 생각해보면, 재해석해보면 그래서 제가 교육을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현실로 오면 다시 또 그 괴리감에 좀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제가 인정은 받고 싶고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는 싶으나 그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배워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카리스마가 또 있어지고 저도 모르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저의 내면이 바뀌는 것들을 보고 그 내면이 또 바뀌면서 저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배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좀 점점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저는 모든 사람들은 상상을 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근데 그 5만 가지 상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현실로 갖고 오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이것도 배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게 됐고, 그러니까 무의식, 창의력, 상상력,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의력, 예술성을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덩어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내 업에서, 내 직업에서 어떻게 예술성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그 쪼개서 저한테 맞춤형으로 알려주신 게 아이스간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행력과 이런 행동력이 나온 겁니다. 덩어리로 저에게 주어졌을 땐 저는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겁났고 무서웠고 왠지 혼자 허벌판에 있는 세상에서 저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떠한 리스크를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근데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또 맘먹으면 그냥 했거든요. 남들이 욕을 하든 뭐 그 사람한테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결과를 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할 것들은 또 해요. 근데 막상 또 두려움이 생기거나 무서움이 있을 때 이걸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지. 저 또한 좀 특이하고 뭐 오만 가지 제가 보면 넌 4차원이야. 되게 특이해.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제가 맘먹은 부분에서는 그냥 기본 상식이고 뭐고 그냥 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든 저는 해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실수를 하고 뭘 하든. 근데 그 안에서 얻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서 얘는 인정받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등등의 저를 돌이켜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열심히도 살아봤고, 엉뚱한 면에서. 근데 열심히 살아봤으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이 된 순간, 저는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 찾고 찾다가 찾았죠. 대표님을, 아이스간 대표님을. 그리고 이 예술성과 창의력이라는 것,
것들이 중요하고 무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무의식만 있다고 해서 저의 삶이 바뀌지 않고 그 명언을 하거나 100번 쓰기나 뭐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것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내 업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상의력과 예술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더욱더 느끼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훈련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짜 코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행동력이 나온 부분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그 대상자가 얼마나 제가 신뢰할 만하고 그분이 함께 하는 거를 믿고 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전도를 할 때도 되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데, 전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쭈구리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업에서부터 저 스스로가 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이건 다 과거에 저를 돌이켜보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되게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믿음이 드러내면서 내가 가감하고 담대해야 될 부분에서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근데 아이스간 대표님과 지금의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저의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할 때는 이런 말도 해야 되나? 이런 변동성도 있는데, 근데 그냥 올려요. 그게 아이스간 대표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또 그 상황에서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게 늘었지?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만 하지, 또 이제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분 앞에서까지 제가 생각을 이렇게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덧 좀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는 방향의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제가 저의 생각들을 점점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덜 불안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유튜브 내에서도 제가 해보지 않고 처음에 겁났던 부분들이 이제는 또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렇지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 겁내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가 결국엔 저도 제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가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도 또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두려움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것과 창의력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제가 이런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막 과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뭐 연결지어서 하나만을 어떤 뭐 한 가지만이라도 얻으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방금 제가 이렇게 두려움과 이 경계, 이론과 또 경계, 뭐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서의 경계에서 누군가를 믿고 어떤 방향이 맞다라는 걸 딱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한 순간에서 그분이 믿고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해보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한 거에서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된 거잖아요. 제 경험 속에서. 제가 했던 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 말대로 살아봤을 때 제가 그거를 오케이 한 순간 결과가 지금의 결과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해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럼 그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경험해보면서 이게 진짠지 아닌지,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의만의 또 예술성과 창의력들이 이제 탁탁탁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진짜 우연의 발견들이 일어나요. 어제 제가 렌트카를 제 고객님 소개받기 위해서 렌트카를 빌려서 했는데 당일 취소가 됐었고, 그 와중에 제가 용병으로 들어갔던 계약자님이 연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고, 또한 한 거를 막 해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문의 주셨던 그 찰나에 고객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고객이랑 저랑 통하면서 고객이 좀 편안함과 안전함을 또 느낀 상태에서 그냥 설득이 좀 된 거죠. 조금 1차 설득이 된 상태에서 고객을 서류 접수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고객님이 왜 계약 자금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때 고객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남편이 없으면 이동하기 힘들다라는 그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해서 제가 또 그거를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미루려고 했던 걸 저는 렌트카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오늘이어야만 된다라는 그 저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강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그게 일단락이 된 순간 고객은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열흘 정도 좀 더 빠르게 해야겠구나 라고 다짐이 된 순간, 그래서 오늘 고객님은 계약 잔금을 마련을 하셔서 대출을 받고 마무리까지 다 됐습니다. 이것 정말 우연의 발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계획한 건, 제 고객님을 소개받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 저의 계약자님을 만나서 홍보관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소통한 다음에 그 친구분과 연결해서 그 친구분과 차 한 잔 만칠 정도의 기회만 엿보자가 저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일정이 갑자기 추진이 됐고, 그 추진으로 인해서 오늘의 계약 잔금 마무리까지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또 고객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중도금 자설을 하게 되면서 고객님은 예정대로 2달 뒤에 이제 본인 부가세나 뭐 지원, 이자, 무이자 지원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고객님은 계약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에 역세권 현장에 서울에 이거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고객님은 어딘가에 쓸 돈을 이렇게 부동산으로도 옮길 수 있었다는 거. 무주택자인 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지금 시기에 역세권 위치 좋은 거 하나 잡아놓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고객님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현장에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또 쌓이다 보니까 저희 현장이 또 저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오늘도 또 한 고객님, 이분은 계약자님이에요. 그리고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계약자님인데 맨날 요즘 되게 자주 많이 통화하고 막 좋은 제가 혜택 나오면 빨리 이분한테 더 먼저 알리고, 이분은 더 또 본인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소개를 하시려고 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오늘 이런 분과 통화를 했는데, 내가 여기는 그래도 시간 보면 좋다고 하지만 소개할 때는 아무래도 그 사람의 사정도 보면서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러면 마포에 작은 거 25평이긴 하나, 그 금액을 사겠냐? 연신내 거를 사겠냐?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연신내예요. 전 제가 파는 게 좋아야지 다른 게 좋다. 아무리 그게 좋더라도 내가 파는 거에 대한 저는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하니. 아무튼 이제 시간이 다 돼 오는데요. 그래서 열심히만 되면 안 되고요. 창의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 하냐.
그게 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